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우리 박 선생님은 건강하시고, 예, 우리 예, 사모님은 어, 내분비 종양. 예. 어, 뉴스타트 강의를 오시기 전에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약간 뉴스타트가 뭔지를 잠깐 예? 우리 설명을 해 드리고 지나갑시다. 예. 지금 벌써 오늘이 어, 3일째인데 강의가 5강의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전혀 모르고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잠깐 요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지난 5강의를 우리 직원에게 얘기하면 어, 그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음.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네. 어,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변질된다는 것이다. 암 환자가 걸린 병은 그 각종 세포가 변질돼 가지고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 그건 세포의 성질이 변질됐다는 건데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뭐가 세포 속에 있다?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현대의학에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는 변질이 된다.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됐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여기 보신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 이분은 간암 환자로서 반드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산다,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식을 안 하면. 이제 내일 우리 이경원 씨는 내일 오신다고 그러죠. 내일 오실 그분은 간 이식을 안 받으면 간암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해서 어, 간 이식도 안 받고 간암이 나버렸어요. 6개월 만에 두 분 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간암이 없어져 버렸어? 그 왜 그래요?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길래 간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전자가 간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것이 간암 세포가 돼요. 그런데 그 간암 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아니, 배웠잖아요. 암세포가 무슨 세포로 돌아갔어? 정상세포로 돌아갔어요. 저도 의사지만, 의사로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도 못 꿨어. 근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암세포, 암세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아니,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려면 암세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유전자가 암세포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유전자는 암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즉 변질된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변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들 몸 안에서, 지금도 이상구의 몸 안에서 저는 지금 달리기 하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샤워 탁 하고 이제 하고 왔는데, 이 건강해. 이렇게 건강한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오늘도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암세포가 생겼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상구는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아니야. 여러분,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깁니다.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해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변하면 제 몸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쩌녁에 생긴 암세포는 오늘로서 뭐요? 다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이 암 환자라면 암 환자 몸에서는 이게 정상으로 잘 돌아가지를 못해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카이스트에서 조광현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암 환자 몸 안에서는 뭐예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 자, 여기서도 아까 우리 김성욱 씨 캐나다에 뉴스타트 하다 보니 어떻게 돼버려? 암세포 정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뉴스타트 안 할 때는 안 돌아갔는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강은 박사는 뭐 하는 분이냐면, 암 환자 몸 안에서는 왜 암세포로 변질된 암세포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니까 그 암을 뭐 수술을 하자, 항암 치료를 하자 이러고 있지. 예. 그러나 우리 사모님도 암 예를 들어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고 매일매일 정상으로 돌아가고 뭐예요?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게 되었냐를 환자로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거 알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그래서 내 암세포가 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안 돌아갔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김성욱 씨. 그래서 간 이식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25년 전이야.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 예. 자, 내일 만날 이경원 씨. 예. 그래서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분이 그 암세포가, 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 버렸어. 언제? 2년 4개월 전에. 그래서 그분은 여기 앞으로 계속 여기 와서 여기 오시기로 결심을 했어. 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안 오면 뭐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분이죠,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제가 지어줬는데 두목이라고 지어줬어. 예. 우리 터키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두목감이야. 이 통솔력이 좋고, 예, 아주 밝고, 예,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 예, 그렇죠. 이경원 씨하고, 예, 예,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죽는 줄 알았어, 3개월 만에. 자, 그런데 이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자, 일단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흉측하게 생겼죠. 정상세포보다 더 크고 그래요. 생기기도 흉측하게. 암세포가 딱 생겼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이 하얀 이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백혈구 하얘요. 이 백혈구들이 쫙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백혈구를 암세포를 전담해서 죽이는 이 면역세포, 이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몰려가면 이 T세포 안에는 이게 이제 유전자 모형입니다. 장난감 유전자. 이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요게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요 유전자가 이 T세포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 T세포가 가장 근접해지면 이렇게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져요. 켜져.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이렇게 모양이 변한 상태를 T세포가 활성화됐다.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켜지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이 T세포들이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줘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려. 이렇게 복삭 죽어버려. 자, 그러면 암 환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첫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암 환자다. 그 다음에 둘째,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T세포들이 와서 어떻게 죽여야 돼. 암 환자는 이거를 못 죽이는 상태에 있다. 그 두 가지를 못 하는 거야. 옛날에는 매일매일 잘했는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암 환자들, 여러분들의 T세포는 이 유전자가 켜지질 않을까? 옛날에는 잘 켜졌다고. 그래서 관심도 안 가져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도 다 몸 안에서는 저절로 알아서 다 이게 잘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암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왜 4년 전부터 또는 3년 전부터 이게 안 되게 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게 되니까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지. 그 문제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죽여도 이게 옛날에 내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던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백날 병원에 가서 죽여도 어떻게?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왜 나는 매일매일 죽이던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냐? 못 죽이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잘 켜지다가 안 켜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두 번째 복습해도 재밌죠? 이거 꼭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저는 수천 번 강의를 해도 재밌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 이제 이 항암제가 여러분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런 게 이때까지 다 나올 때는 이야 이제 암세포 다 죽인다 이제 문제 없다 하다가 다 함을 가버렸어. 이제는
그 뭐 면역 항암제 나왔을 때 노벨상까지 받았어. 받아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뭐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인. 내 유전자들이 왜 꺼져버렸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다시 켜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스스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유전자가 안 켜지는 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 건강한 세포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제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소위 우리가 말한 일반 항암제, 그다음에 그걸 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2세대 항암제는 이거 1세대 항암제를 써보니까 암세포도 죽이면서 건강한 세포도 어떻게 다 죽여. 그러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이거는 가망이 없어. 그러면 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 표적 항암제 만들었을 때 난리 났습니다. 우와! 예, 막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게? fantastic 그랬어. 이게 막 환상적이야 막. 암이 막 쑥쑥쑥 줄어들어. 근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해?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그 김파악했어. 그 다음에는 면역항암제. fantastic. 이것도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의사들이 뭘 깨달았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만들어봐야 결국 내성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뭘 발견했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가는데 이 암 환자들은 정상세포로 잘 돌아가지를 않는 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그 돌아가지를 않는 그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발견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이스트가 앞장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어로는 re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reversion이라 cancer reversion이란 말은 캔서 세포,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reverse 해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역전한다. 다시 정상세포로 전환된다. 되돌아간다. 복귀한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면 암 환자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 즉 암세포를 죽여봐야 결국 뭐가 생기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죽여서는 못 이기겠고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자, 이게 캔서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거는 normal cell. 이거는 정상세포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갈 수도 있고, 암세포가 뭐예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가면 이제 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때 넘어야 될 아리랑 고개가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쉽게 썩 정상세포로 되는데, 암 환자들은 이 아리랑 고개 본래 이렇게 낮았는데 이 낮은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돼 버렸어? 이렇게 높아져 버려서 암세포가 일로 빠꾸를 못해. 자, 그렇다면 뭐를 알아내야 돼요? 어쩌다가 암 환자들은 저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높아졌을까? 그 원인을 알아내야 돼. 네. 아시겠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5가지 물질이 있어. 5가지 물질. 이 5가지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복귀할 수 있어. 근데 암 환자,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잘 생산이 되고 있어. 그럼 이 5가지 물질도 이 5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이 5가지 물질이 잘 생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꺼져 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게 켜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알고 보니 유전자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건강이.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발견해가지고 뭐를 하면 되겠다?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암 환자들에게 있는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끌어 모여 내려야 되겠다. 끌어내리자. 그러면 지금 연구가 어디까지 발전했냐 하면, 이거를 끌어내리려면 이런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강제로 끌어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강제로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이런 약이 개발될지 안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두고 봐야 돼. 그러나 우리 뉴스타트에서 와서, 자, 간암 환자 2분이 간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은, 뉴스타트에 와서 이 약 개발되기 전에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요? 그분들의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간 거야. 자, 왜 돌아갔을까? 자,
그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이 5가지 물질을 생산을 뭐요?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못하고 있었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해보니까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즉 말하면,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이게 첨단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예, 이거는. 예.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오시면 첨단 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뭐 먹어보세요. 뭐가 좋습니다. 뭐 이런, 저는 그런 식으로 의사 노릇하기 싫어. 뭐 별로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뭐 이거를 먹어보세요. 저거를 먹어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가장 첨단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면 이 5가지 물질은 암 환자들에게서는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암 환자가 된 거야. 그리고 또 암세포가 생기면, 자 이거 암세포가 생기면, 자, 이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와서, 자, 암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죽일 수가 없어. 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뭐야?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보니까 유전자의 문제야. 그렇죠? 유전자가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유전자 조절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바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또 그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그 암세포들은 T세포가 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나는 암 환자가 아직도 아닌 거예요. 암 환자가 아니래도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지게 하고 끄고 이거를 아주 잘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오전 강의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자, 우리 이게 세포고, 유전자는 어디 있다? 세포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이 염색체는 실뭉치다. 이 실은 뭘까?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거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유전자가 나온다.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유전자를 분해해 보면 유전자 부속품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DNA. DNA를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고 부른다. 핵산.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DNA로 구성되어 있고 이 DNA들은 각각 뭐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반드시 창조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무슨 글자 쓰고 있게? 한문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유전자는 누군가가 창조한 글자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켜지냐, 조절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자,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려야 될 경우에는 꺼져야 돼. 그리고 켜질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켜져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언제 그 유전자가 꺼져야 될지 켜져야 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전자를 내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매 순간순간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조절되고 있어. 와. 자, 일단 여기서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 성경 그 말은 뭐게? 살아났다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모든 유전자들은 뭐예요? 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생기를 받자마자 그 생기가 유전자들을 어떻게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조절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기가 안 들어간 상태는,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생기가 점점 줄어들면, 피곤하다. 그렇죠. 죽겠다라는 말은 무슨 어떤 무엇을 느낄 때 죽을 것 같아요? 생기가 떨어질 때입니다. 생기가 완전히 꽉 막히면 어떻게 되게? 기절입니다. 기절. 죽어요. 실제로. 잠깐. 그래서 우리는 생기로 살아있다. 생기로 살아있다는 말은 생기로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조절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기가 막힐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가 막힌다고 그래. 기가 막힌다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기가 막혀 죽겠다. 유전자 꺼진다. 나는 죽어가는 기분이다. 그거예요. 모든 질병은 이 생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혀 죽겠다는 말보다 더 센 말이 있어요. 정말 이거를 당하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뭐를 당하면? 배신. 배신당하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은 기가 막힘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 억장이 무너진다고. 예, 암은 이럴 때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억장이 무너져서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보니까 이건 억장이 더 무너져. 죽으라고 치료받았는데 또 뭐예요? 재발했대.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생긴 병이 병원에 가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 또 약 바꾸고. 뭐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했는데? 생기가 막혀서 발생한 문제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의학에.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을 때, 그리고 생기를 아직도 불어넣지 않았을 때는 그 아담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상태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기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 생기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하나님을 전 무신론자일 때 하나님 같은 안 믿어 그럴 때는 생기 웃기고 있네 이랬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됐다고? 유전자가 생기를 확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확 다시 켜지니까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어떻게 싹 나버린 거야. 왜 유전자가 생기를 화끈하게 받으면서 확 치유가 돼버린. 그러면서 그래 생기구나. 내가 환자들을 약으로만 치료 아무리 해봐도 병은 안 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은 생기로 아담이라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요? 살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냐? 다 뭐 준 거예요? 생기를 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 생기를 적용해야만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병원 고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기야 문제는. 자, 그러면 기라 그러면 여러분 기는 뭐예요?
에너지에 그렇죠?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생기라고 그래. 그 생기의 맨 첫 번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입이야. 예? 그렇지. 그러면 그 생기는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생기를 받을 때 우리 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뭐를 알면 뭐예요? 우와, 맞아! 그때 생기가 넘치게 돼 있어.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뭐를 알면 생기가 되고 뭐를 알면 병이 돼. 진실을 알면 생기가 되고 거짓을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럼 우리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유전자를 끄어서 기가 막히게 해서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그것은 뭐요? 배신이야. 배신당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생기가 어떤 관계에서는 생기가 기가 막히게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이 생기는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 선을 알아야 돼. 이렇게 선하구나. 그러면 선하구나 하면 뭐가 나와? 감사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박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왜 나와요? 기뻐서 나온다고. 왜 기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무슨 물질?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야. 그 엔돌핀이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감사한 줄 모르면 생기 못 받아. 알므로 받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생기를 왕창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 그 다음에 그래서 선. 그 다음에 생기는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아름다움 속에. 와, 아름답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놔도 아름다운 줄을 모르면 생기 못 받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남편들 있잖아. 마누라가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해서 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뭐라 그래? 쓸데없이 더 비싼 걸 싸다 놨냐고 그러지. 마누라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좀 받아보려고 꽃을 갖다 놨는데 남편은 뭐라고? 이런 비싼 거. 얼마 줬어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의 출처는 어디다? 진, 선, 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생기, 진, 선, 미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생기가 돼. 생기가 되는데 진선미가 한꺼번에 다 합쳐져 있는 게 뭐게? 그게 사랑이야.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시죠? 그래서 이 생기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면 그 속에 무슨 사랑이 나타난다?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진리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다? 생기가 참 마음이 열리고 해서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세포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다시 이때까지 죽이지 못하던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나타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와 우리 박 선생님 아주 얼굴이 환해지셔 버렸네. 지금 유전자가 확 켜지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이제 새로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 염색체 보셨죠?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그리고 실은 무엇이다? 유전자다. 오케이. 그렇게 딱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 이게 염색체입니다. 몇 개 들어있다? 23개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3개가 보여요. 자, 점점 이 한가운데 있는 염색체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실이 나타나. 그 실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자, 확대합니다. 실이 나타나죠? 실이 나타나. 실이요. 실. 네. 이제 더 확대합니다. 유전자 확대했습니다.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켜진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쫙 켜져 있어. 근데 여기 이 장난감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유전자는
이것을 특수한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히스톤입니다. 히스톤. 히스톤. 이 히스톤이라는 이 단백질은 이렇게 유전자에 감겨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있냐고 하면 이 히스톤에 감겨 있는 부분의 유전자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네. 그러면 지금 저 유전자는 어떻게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 그럼 저게 이제 저 유전자가 더 이상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꺼져 있어. 꺼져. 그런데 저게 꺼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 유전자는 꺼져야 되겠다. 이런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노란색 물질은 어디로 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이 히스톤이 있는 여기에 감겨 있는 유전자에 뭐가 있다고? 스위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러 갑니다. 아시겠죠? 네. 보세요. 히스톤 쪽으로 다 가죠? 딱 누르면 쫙 하고 유전자 꺼져 버려요. 좀 있다가 이 건 유전자를 방금 꺼버린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되겠다. 그런 타이밍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몰라. 우린 전혀 몰라. 그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요. 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유전자를 공부해야 되고 이 유전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초자연적 현상이야.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면 유전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돼야 돼? 이 노란색 물질을 떼야 돼. 자, 보세요. 자, 유전자 다시 켜세요. 그러면 노란색 물질 딱 떨어져 나가. 그 유전자가 딱 켜지고 이 물질이 유전자에서 생산하는 물질을 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끌랍니다 하면 또 와서 딱 꺼버려요. 자, 이것이 제때 돼야 될 때, 켜야 될 때, 꺼야 될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저게 정확하게 조절되어야만 우리는 뭐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 있죠? 노란색 물질을 메칠기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이. 메칠기는 화학 물질이에요.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3개가 붙고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게 며칠기. 며칠기가 스위치에 와서 붙으면 유전자는 꺼지고, 이제 또 켜야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며칠기를 제거해야 돼. 이거는 어떤 의사도 해줄 수 없어. 어떤 의사가 하려면 여러분 전용 의사가 한 100명은 돼야 될까? 1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타이밍에 딱 맞도록 소위 우리말로는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게 안 돼서 내가 환자가 된 거야 이 말이야. 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T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며칠기가 와서 그냥 붙어 있는 상태, 꺼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며칠화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탈메칠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이 탈메칠, 어느 순간에 탈메칠화를 시키고 어느 순간에 메칠화가 시킨다. 이래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암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 메칠화, 탈메칠화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데 그 붙였다 뗐다 해주는 에너지를 뭐라 불러? 생기라고 불러. 이 생기는 사랑이야.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놀랍게 뉴스타트에 오시는 여기 오시는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병원서 재미 못 본 사람들이 오죠. 그렇죠. 실컷 고생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병원서는 이 얘기를 왜 안 해줄까? 그런 게 어딨어, 생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서는 웃기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맞아요. 이래서 놀라운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분도 정말 생기를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이 유전자 꺼져서 작동 안 하는 이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시 재작동하고 해서 면역력도 회복되고 또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